태국의 주요 민족인 타이족을 언급한 첫 중국 문헌은 기원전 6세기의 것입니다. 타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중국에서 건너온 다양한 민족들이 5세기에서 8세기 사이 동안 섞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족은 약 11세기 즈음에 당시 몬족과 크메르인들이 살고 있던 현재 태국 영토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서로 융합되며 풍요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국호인 태국이라는 명칭은 타이를 중국에서 타이라고 발음되는 한자 태로 음역하는 것으로 타이 왕국의 준말입니다. 태국어 국호는 뿌라떼 타이, 태국어로 자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타일랜드라고 표기하고 있죠. 타이 왕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입니다. 7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6,600만 명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49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이며 2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방콕이고 북쪽으로는 미얀마와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타이만과 말레이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안다만해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 국경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태국의 여론은 친독일이었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와 영국에는 많은 영토를 빼앗긴 적이 있었던 데 비해 독일은 철도 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태국의 영토에 야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반공주의에 기초하여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 관계를 맺어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탕트를 계기로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대한민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농업은 태국의 주 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도작은 국민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인 동시 제1의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으로서 매년 도정미 650만 톤을 수출합니다. 농업은 태국 GDP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쌀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곡물입니다. 태국은 메콩강 유역의 나라 중 가장 높은 경지율을 보입니다. 이 중 55%는 쌀 경작지로 주산지는 많은 소작농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중부 삼각주 지역입니다. 쌀 다음으로 중요한 산물이 고무와 옥수수인데 역시 수출됩니다. 수산 자원으로는 담수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천, 운하, 호수에서 잡히는 어류는 국민의 필요 불가결한 단백질 공번이 되고 있지만 연안의 해양어업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자 사월의 나라입니다. 주민의 95% 이상의 불교 신자이며 거의 대부분이 소승 불교 신자로 태국의 승려들은 한국과는 달리 육식과 음주를 허용하지만 정오 이후의 식사는 금지하며 여성은 승려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국에는 아름다운 왕궁과 많은 불교 사원들이 있고 태국은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은 태국의 정신적 관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태국 사람들은 환대하는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가졌으나 강한 사회적 계급 의식도 있습니다. 태국 문화에서 어른 공경은 중요한 요소이며 연장자가 항상 가족 대소사를 결정하거나 의례를 주관합니다. 태국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제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초, 중, 고, 대학교의 기본 학제가 한국과 같거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영아 유치원 교육은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여자들의 절반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타가소의 역할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겁니다. 태국에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은 시험을 통하기 때문에 원하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를, 좋은 중학교를 위해서는 좋은 초등학교를, 좋은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좋은 유치원을 나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좀 멀고 힘이 들더라도 좀 더 나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애를 쓰죠. 비판적으로 보면 태국에서 교육의 기회는
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소수 부유층들만 가질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히 닫혀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 인사법인 Y는 두 사람 중 젊은 사람이 먼저 하는데 이는 손바닥끼리 서로 닿도록 두 손을 모은 다음 손가락 끝은 위로 향하게 하고 얼굴이 손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할 때는 남자는 사와티크랍, 여자는 사와티카라는 인사말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연장자가 같은 방법으로 답례하죠. 태국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이며 Y를 행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Y는 타인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인도 문화권의 나마스테와 비슷합니다. 태국의 건축물들은 주로 찌는 듯한 태국의 더위에 최대한 맞춘 형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들 중 하나라는 명성에 맞게 불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또한 옛 동남아의 강국이었던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건축 방식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50년부터 1767년까지 태국에는 아유타야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술이 유행했는데 아유타야 양식은 주로 거대한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식도 황금빛이 많고 극히 화려한 것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이 시기가 태국 건축의 황금기로 평가받기도 하죠. 아유타야 양식의 사원들은 지붕 끝에서 기다란 장식용 돌기가 위로 뻗어 올라가 있으며 또한 건물 내부에 채광창에 많아 햇빛이 잘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사찰들은 와치라고도 하는데 속세와 구분 짓는다는 의미로 높은 벽을 둘러치며 태국 건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합니다. 태국의 왓 건설 방식은 주로 캄보디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현재에는 태국만의 고유한 건축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색채를 가진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입니다. 주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나 국교가 해제된 지금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승불교는 1997년까지 태국의 국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국교를 해제했고 태국의 최대 종교는 소승불교로 태국 문화에서 빼놓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핵심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국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불교도 수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축구가 무에타이를 대신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제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인기 있었던 스포츠로 연날리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킥복싱, 칼싸움, 닭싸움 등의 오락이 있죠. 태국의 음식은 5가지 기본적인 맛인 단맛, 향이 강한 맛, 신맛, 쓴맛, 짠맛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태국 음식에 보통 쓰이는 재료로는 마늘, 고추, 라임주스, 코코넛, 캐슈 열매, 레몬그라스, 생선 소스가 있습니다. 주식은 쌀, 특히 홈말리쌀이라고 하는 다양한 제스민 쌀이며 거의 몇 끼니에 포함됩니다. 국토의 면적은 세계 49위로 프랑스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크기인데 동남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태국은 자연 환경에 따라 크게 4개의 지역인 북부, 중부, 동북부 및 남부로 구분되며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북부는 높은 산악지대로 미얀마,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으며 비교적 시원한 기후입니다. 남북 방향에 높은 산맥이 줄지어 있으며 태국 내 최고봉인 도이 인타논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산맥 사이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난, 람빵 등 작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골짜기를 이용한 교통로가 예로부터 발달되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숲에서 일을 하고 겨울철 딸기나 복숭아와 같은 과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태국 관광업은 태국 전체 GDP의 약 6%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3년에는 동남아 전체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국가였으며 12조 바트에 달하는 외환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며 가히 엄청난 양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업으로 인해 생기는 부가적인 이익까지 포함하면 태국 GDP의 20.2%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관광객들은 주로 방콕 일대를 주로 찾고 아니면 치앙마이 등 역사 유적들을 관람하기 위해 태국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은 방콕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과 해변들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태국 북부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숲으로 덮이는 풍광들이 많아 인기가 좋다고도 하죠.
다만 태국의 치안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정도는 아니기에 태국 정부 측에서는 독립적인 관광 경찰들을 창설하여 주요 관광지 지역에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된 나라로 2018년도만 해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는데 성전환 수술로도 이름이 높으며 성형수술에도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들의 90%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태국의 수도 방콕은 운하와 수로가 많아 수운이 발달하여 동양의 베니스라고 칭송받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 대부분이 매립되어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이 항공과 여러 저가 항공사들이 운항 중이며 대한민국의 인천, 일본의 나리타 등의 도시에는 타이 항공, 대한항공, 일본 항공 등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인생 후반전에 마이스트로 닥터 이였습니다.